안녕하세요. 엉뚱한 윤입니다. 우리 오빠는 박스 줍고, 캔 줍고, 종이 줍고, 노가다 뛰고, 플라스틱 줍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요즘 날이 더운데 땀 삐쩍 흘리면서 하루하루 눈물도 먹고, 땀도 먹고, 쓰레기도 먹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오늘도 엉뚱한 윤이 왔어요. 오늘은 인공위성은 우주로 갈 수 없고, 풍선 위성이 우리 머리 위에 있다는 내용으로 찾아왔어요. 1957년 10월 4일 전 세계는 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구 궤도를 돌며 발신기를 통해 신호를 송출했던 스푸트니크 1호는 우주 탐사의 시대를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이후 수천 개의 인공위성이 발사되었고, 오늘날 우리는 이들 인공위성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GPS로 길을 찾고 위성 TV를 시청하며 기상 관측 데이터를 통해 날씨를 예측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보지 못한 곳에서 조작되고 있는 허구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인공위성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과연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부터 인공위성의 실제 여부에 대한 흥미로운 탐구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인터넷이나 뉴스 매체를 통해 인공위성의 이미지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푸른 지구를 배경으로 광활한 우주를 날아다니는 인공위성의 모습은 언제나 장관을 이룹니다. 하지만 이런 사진들 정말 실제로 찍힌 것일까요?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한 오늘날 CG로 만들어낸 이미지는 현실과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인공위성 사진들이 모두 가짜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인공위성 사진들이 단지 가상현실에서 만들어진 것일 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진 모든 우주 관련 영상과 이미지들이 철저하게 조작된 것일 수 있다고 의심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과연 누가 무엇을 위해 이 같은 조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주를 떠다니는 인공위성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대신 무엇이 우리 머리 위에 떠 있을까요? 바로 풍선위성입니다. 풍선위성은 말 그대로 고고도에서 떠다니는 거대한 풍선입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미국은 에코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통해 반사체 역할을 하는 거대한 풍선들을 대기권에 띄웠습니다. 이들은 지구에서 송신된 통신 신호를 반사시켜 다시 지구로 되돌려주는 역할을 했죠. 당시 이 프로젝트는 엄청난 주목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공위성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풍선 위성들이라면 어떨까요? 이 거대한 풍선들은 대기권의 상층부에서 지구를 둘러싸고 떠다니며 우리가 위성이라고 믿는 것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통신, 기상 관측, 심지어 GPS 기능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인공위성이라 부르는 것들이 실제로는 단지 고도에 떠있는 풍선에 불과할지 모른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인공위성의 존재를 의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술들이 반드시 인공위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GPS는 전 세계 어디서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GPS 시스템이 사실 지상에 설치된 수많은 송신소와 기지국에 의해 작동됩니다. 즉, 인공위성이 아닌 지상 기반의 네트워크 시스템이 GPS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위성 TV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성에서 송출되는 신호를 잡는다고 알려진 위성 안테나들이 실제로는 지상에 있는 송신 기지와의 연결을 통해 작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기상 관측 역시 지구의 대기권 내에 떠다니는 고고도 풍선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풍선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높은 고도에서 지구를 순회하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공위성이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인공위성의 존재가 과연 실제하는 것일지 다시 한번 의심해봐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와 과학기관들은 인공위성의 존재를 그렇게 강하게 주장할까요? 이것이 권력과 통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대중을 설득하고 통제하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대중에게 인공위성이 존재한다고 믿게 한다면 그들은 이 기술을 통해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부의 통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인공위성 개발과 발사 프로젝트는 정부와 특정 산업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더 큰 권력과 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요? 인공위성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은 그저 주어진 정보를 받아들일 뿐이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밝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공위성의 실제 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도로 정교한 컴퓨터 그래픽이 현실을 가리고 있을 수 있으며 그 대신 우리가 보지 못한 상층 대기에서 풍선 위성들이 떠다니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의문들은 더 깊은 탐구와 조사를 필요로 합니다. 인공위성이란 개념이 지금까지 얼마나 대중을 속여왔는지 혹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우리의 상식과 믿음을 재평가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던 우주의 진실이 새롭게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인공위성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 미스터리에 대한 답은 오로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